안녕하세요. 구두방 정선생입니다. 선생님들 상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상담 신청은 여기 요 사이트에 있는 방법으로 구글 캘린더 통해서 예약 잡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학생들에게 학년도와 학번으로 된 아이디가 배부가 되고요. 그 아이디로 구글 클래스룸,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반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캘린더에 잡혀있는 일정은 학생들의 구글 아이디로 알람이 가고요. 학생들과 상담 약속 그리고 기타 다른 안내 일정들을 구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예약은 이걸로 잡고 기록에 대한 누적을 요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양식에다 하는데요. 자, 요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누적 기록 배포용 문서 복사하시고요. 자, 구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기록을 이쪽에다 누적할 거고요. 그리고 조회해서 특정한 학생의 것을 조회할 거고요. 작성된 기록이 이쪽에 정리되는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면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어떤 기초조사 양식에 종이에 누적하시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순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뭐라고 상담을 했다고 상담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했다고 하죠. 저학기 상담 다소 긴장한 듯 보이지만 도전 의식이 강함. 이렇게 수시로 관찰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학생들하고 상담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냥 여기는 순서 상관없이 그냥 선생님의 시간의 흐름대로 관찰된 내용을 그저 기록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1번이든 2번이든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이 이쪽에다가 그저 점심 맛있게 친구들이랑 떠들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앱이 있어서 앱으로 그냥 선생님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핸드폰에서 카톡 하듯이 스프레드시트 앱 켜놓고 그냥 선생님의 경험에 따라 그때그때 학생의 기록을 이렇게 누적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 상담을 누적하셔도 되고요. 뭐라고 할까요? 종례 시간에 선생님께 다음날 일정을 잘 정리해서 가져다 줌. 이렇게 다 누적을 했다고. 여기는 정말로 누적해서 기록을 하는 거고요. 자, 이쪽은 자동으로 조회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7반 1번 걸 조회할 것 같으면 해당 학생의 7반 1번 내용이 이쪽에 표시되게 해보려고요. 기록은 이쪽에 있는 기록으로 순번 붙어 있었나요? 순번 붙어 있었네요. 순번, 학번 이름, 누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가 필터라고 놓고 자, 학번 이름 그리고 내용들 자, 10번까지만 잡지 말고 마지막 번호까지 잡아서 범위 고정 F4키 눌러서 해주시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만들어진 양식을 받으니까 안 따라 하셔도 되겠죠. 과정을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조건은 기록 시트에서 학번이 들어있는 게
여기 요 표시된 학번과 같다면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아까 여기 기록 시트에 있던 7반 1번에 대한 학생께 이렇게 누적해서 보여진 것을 볼 수가 있으시죠. 네. 자, 몇 개의 기록이 누가 됐는지에 대한 수식도 이쪽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조회된 게 공백이 아니라고 하면 위에서부터 1번으로 기록을 하겠다. 만약에 공백이면 빈칸으로 놓고 아래쪽으로 쭉 복사해 주시면 2반 거 조회할 때는 학생에 대한 기록이 2건 있다 라고 이렇게 누적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다 누적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조회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었죠? 장선생. 네.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해서 선생님한테 자랑함. 네, 이렇게 오른쪽에 즉시 그대로 누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자, 물론 이렇게 누가 기록이 된 애들을 이렇게 하나씩 조회를 해서 관찰할 수도 있는데 한 번에 모아서 보아야 할 때가 있죠. 그쵸? 네. 한 번에 모아서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명렬표가 있으면 명렬표에 학생들 전체 것을 볼 수 있도록 명렬표 시트를 하나 만드셔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네. 자, 유니크 함수를 써서 자, 기록이 된 범위에 있는 비열 범위에 기록된 학번을 모두 다 가져올 수 있겠죠. 네. 오른쪽에 보시면 1번, 2번에 대한 기록이 엄청 중복돼서 있지만 유니크라는 함수에서 선택된 비열 범위에서 딱 한 번씩만 고유값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학생의 이름은 VLOOKUP으로 가져와 볼게요. 자, 얘를 검색할 거고요. 기록이 되어 있는 곳에서 VLOOKUP은 검색하려고 하는 학번이 들어있는 열부터 학번이 들어있는 열부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이름이죠. 이름의 끝까지로 잡아보고요. 내가 표시할 애는 두 번째 이름이고 정확한 값을 표시하자 라고 입력을 해주고 아래쪽으로 수식을 긁어보면 에러가 뜨는데요. 이쪽에 지금 비사열의 값을 찾아 이 범위에서 두 번째 값을 가져와 라고 되어 있는데 못 찾았다 라고 에러가 뜨네요. 그러면은 에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보기 싫으니까 만약에 에러가 나면 만약에 이 값이 에러가 나면 오류일 때는 공백으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겠다 라고 해놓으면 다음과 같이 수식은 들어있는데 내용은 비어있는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유니크로 값이 3개가 찾아지면 이쪽에 있는 이름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거고요. 자, 아까 순번 수식은 값이 들어오면 이쪽 값이 공백이 아니면 행번호 위에서부터 행번호 잡아서 썼고요. 아니면 공백으로 아래쪽으로 쭉 복사해서 입력을 했고 자, 오른쪽에 누적값은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7반 1번 것만 누적해서 가지고 올 거다. 아까 여기서 7반 1번 것만 볼 수 있는 함수가 필터 함수였죠. 필터 함수 된 것을 한 곳에 모아보자 라는 함수가 필터된 텍스트를 한 곳에 모을 거다. 텍스트 조인이고요. 구분자로는 그렇게 텍스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구분자로 조인 시킬까요? 연결할까요? 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슬러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비어있는 칸은 무시하고 어떤 텍스트들이었냐면 필터된 어떤 범위에서 필터였죠? 기록이 들어있는 여기였죠? 기록이 들어있는 D열 끝까지 해서 만약에 이쪽 B열 끝까지가 정리에 있는 이 학번이라고 하면 그렇게 만족하는 텍스트들을 모아줘라 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러면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슬러시, 여기 지금 슬러시 기록된 내용이 아까 저희가 입력한 구분자로 구별되어서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통은 하나의 문장이 한 번에 기록된 내용일 거니까, 자, 여기를 슬러시로 안 하고 줄바꿈으로 줄바꿈 특수 문자고요. 입력을 해보면 이와 같이 학생에 대한 기록이 시간의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누적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정리하고 가운데 표시, 여기는 이렇게 나타내면 학생의 누가 기록이 내가 기록한 학생들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되고, 이쪽에서는 특정 학생 것만 조회를 할 수가 있고, 이쪽에 기록된 내용 이렇게 이쪽 정리 시트에서 또 연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내용으로 입력해 보죠. 블로그 학생 전화를 자주 함. 쉬는 시간에 전화를 자주 함. 이쪽에 지금 누가 기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선생님들께서는 이쪽 기록만 실시간으로 관찰되는 청소 시간에 또 전화함 10번 항상 관찰되는 내용을 상담, 자, 종례 후 상담을 했더니 집에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함.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는 내용이 어디 번호 어디 칸에 특별히 입력할 것 없이 선생님께서 그냥 내일 야간 자율학습에 성실히 임함. 여기 지금 추가가 됐죠. 자, 이렇게 이쪽에다 기록하시고 이쪽에서 해당 학생의 것을 조회해 보시고 이쪽에 우리 반 전체의 것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 학기 혹은 1년 동안 학생들의 기록이 관찰이 된다, 상담 내용이 기록이 된다, 아니면 학생이 작성한 소감이 기록이 된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누적된 건 이쪽에 쌓여 있겠죠. 지금 기록하는 방식은 선생님께서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었지만 구글 설문지를 연결하면 구글 설문지에 학생이 설문지에 응답을 하면 설문지 응답이 이곳에 쌓일 거고요. 학생 소감이 이곳에 계속 쌓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소감이 한 칸에 모여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작성된 소감은 GPT에다가 그냥 던져서 넣어 볼게요. 자, 일반 작성된 소감을 GPT에 넣고 어떤 학생 관찰된 기록을 보고 학생의 특성을 요약해줘, 예측해줘 라고 해볼까요? 누가 기록이 있으면, 자, 이와 같이 어떤 관찰된 내용을 통해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학생의 어떤 역량에 대한 부분도 이와 같이 추출을 해낼 수가 있겠죠.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누가 기록된 게 GPT라는 새로운 창에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프롬프트를 넣어야 하는 게 불편하고 번거로우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특별히 GPT 확장 프로그램 아니면 이제 뭐 다른 API를 이용해서 이쪽에서 이제 바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 계정에는 자, 지금 이쪽이었죠? 제 계정에는 이렇게 GPT-4 구글 시트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요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번에 포스팅으로 소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자료가 잘 모여질 수 있다 자동으로 이렇게 누가 기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양식을 하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블로그가 어디로 갔죠? 여기 그래서 업무 현장에 위 양식의 원리를 적용해서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이루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